이 같은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전주의 의원이 천동설 같은 주장이다라고 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 주술적 생각이다라고 했다는데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저는 제대로만 판단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승소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당규 개정조차도 누구 특정인을 지금 배척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것이 채권자 측의 주장인데요. 그것은 그 천동설과 같은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국정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게 누군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결국은 이 사법부로 끌고 온 채권자 측이라고 생각하고,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약간 주술적인 그런 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아니었나.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번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천동설이냐 아니면 주술설이냐라는 것도 팽팽한데, 김영주 의원님, 네. 천동설, 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온 천체와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라는 굉장히 나르시즘의 최극단의 상태가 이제 천동설 아닙니까? 근데 전주의 의원이 어제 저 자리에 돌직하다 중간에 가서 저리 가서 저렇게 인터뷰를 했군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것 같다. 천동설 같은 주장이다. 무슨 너 때문에 당원을 개정하냐? 라는 걸 전주의 의원은 비판을 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 이준석만 제거하면 나머지 일은 잘 될 거라는 주술적 생각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글쎄요, 뭐 어쨌든 모두 다 자기의 논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다. 재판부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예컨대 지금 이제 전주의 의원의 말씀은 이준석 제거를 위한 당헌 개정이 아니라 그동안의 당헌의 미비점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여전히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나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혼연일체가 되고 있다. 그거 자체가 매우 비과학적인 논리 구성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1차 가처분에 진 이유도 비과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진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대받아치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재밌는 것은 실제로 과학은 지동설이지만 예. 많은 사람들은 천동설로 착각하잖아요. 어. 정치는 천동설과 지동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명언이네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학이다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준석 대표의 논리가 비상식적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동의한다면 그 또한 사실은 재판부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도 실제로 이준석 대표의 말처럼 말하자면 징계 개시를 선언했다가 만에 하나 가처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또 이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10월 6일로 연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뭔가 명언이 하나 나왔다 쑥 들어간 것 같은데, 정치란 건 천동설과 지동설 그 중간 어느쯤. 내가 돌다 남이 돌다. 자, 그럼 강력경사 출신의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이번 가처분 심리가 이거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뭐 또 남아 있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이거 도대체 또 합니까? 가처분 신문 자체는 종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서면을 통해서 최종적인 판단만 남은 것 같고, 이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벌써 5번째인가 6번째가 했는데. 국민의힘이 사전 조치가 있어야 가처분 신청 대상으로 예. 삼을 수 있겠죠. 다른 조치가 없는 한은 가처분, 이른바 쉽게 표현해서 1심은 이 사건으로 종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측이 모두 기존 가처분 인용 결정 취지에 따라 이번에는 자신들이 승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경우에는 전국위가 최고위원을 다시 선임할 수 있다는 기존 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보궐선거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당대표가 상당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기존 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결의만으로 당대표를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그 반면에 국민의힘 측은 당대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이 선출직 최고위원이다. 이들이 당대표의 전횡을 막아야 하고 기존 가처분 결정 취지에 따라 당헌을 보완했으니 이번에는 가처분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결국 핵심은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전 대표 측은 이미 비상사퇴 여부는 과거에 확정된 사실관계인데 당헌을 개정한 것 자체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은
지금도 당이 혼란 상태이다. 법률적으로는 부진적 소고 입법에 해당하는 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고 입법에 해당하지 않아 개정된 당헌에 따라 가처분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진정 소고 입법인지 부진정 소고 입법인지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처분 인용, 기각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헌을 고친 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이의는 없고 그게 소급적으로 된 거냐? 소고 입법이라면 이른바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당헌 개정이 되는 것이고 부진정 소고 입법이라면 지금도 당이 혼란 상황이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부득이 당헌을 개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당이 혼란인 건 자명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이 당을 혼란에 빠뜨린 게 누굽니까? 갈릴레오입니까? 저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시작을 누구라고 판사입니까? 지칭해서 누굽니까? 할 수는 없지만 뭐 국민의힘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들여보세요, 언론 출신의 김성규 교수님. 이번엔 지난번 이제 가처분 신청에서 부분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신청한 가처분을 받아들였는데 같은 재판부 같은 판사예요. 당헌을 고쳤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도부 싹 꾸렸어요. 그리고 뭐 전략기획 부총장 등등 주요 당직도 임명이 지금 돼버렸어요. 만약에 이번에 4차, 5차, 6차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 그거 다 무효예요. 그거 다 무효예요. 당은 멘붕이 됩니다. 어떻게 들여보십니까? 1차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은 당헌에서 니들이 규정했던 비상 상황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비상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는 무효야라고 했던 게 1차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인용이었고요. 2차는 당헌에 기준했을 때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당헌을 바꾼 것 자체가 문제냐 아니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헌을 바꾼 게 이준석 한 사람을 내치기 위한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일단 비상 상황에 있는데 당헌이 그 비상 상황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당헌을 바꾼 거냐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부에서 당헌의 개정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를 재판부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법적인 정확한 근거가 있어가지고 재판장이 아주 그 재량이 적은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재판장의 어느 정도 재량이 꽤나 넓은 정치적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좁은 판단이라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재판장의 정치적인 생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재량이 넓은 부분의 판단이라면 정말 예측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과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금명간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